달리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방화 사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방화범 60대 남성인데요.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불 지르신 겁니까? 제가 인명사고 날 뻔했는데 입장 없으니까? 혐의 인정하시는 걸까요?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인 척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피해 사실 숨기시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 하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는 거 맞나요? 아니요. 자, 무슨 이혼 소송 얘기도 나와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무슨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화 피의자의 주장인데요. 지난 주말 토요일 아침에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 60대 남성이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원모 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대답을 하면서요. 이혼 소송 관련 불만을 공론화하려던 것이었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수백 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이 지하철에 불을 지른 이유가 이혼 소송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에 지금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사건 당시 그 지하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이제 5호선 지하철을 타서 이 열차는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을 가는 구간을 지날 쯤이었는데 이 남성이 갑자기 열차 안에서 이 인화물질을 뿌리기 시작했고요. 옷에 불을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이제 불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순식간에 400명이 타고 있는 지하철 안에 사람들은 놀라서 연기와 비명으로 뒤덮인 상황이었고 다행히 한 승객이 비상벨을 이제 호출벨이죠. 이것을 눌렀고요. 기관사와 승객들이 합심해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일부 승객들은 열차 문을 개방하고 이제 대피를 시작을 했고 또 어두운 터널 철로를 따라서 줄지어서 수백 명이 이제 수백 미터를 이제 이동해서 나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연기에 흡입해서 쓰러지거나 또 어르신들이 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혼란이 이어졌다라고도 알려지고 있고요. 하지만 승객들이 서로를 부축하면서 돕고 필사적으로 이제 이 상황에서 탈출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다행히 큰 부상자나 희생자는 없었지만 이게 대피가 굉장히 어렵고 어두운 지하 공간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공포스럽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이 4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그 밑에 그러니까 한강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한강 밑을 1km를 걸어서 하마터면요 정말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물 뿌리듯이 바닥에 그냥 노란 액체가 뿌리더라고요. 이게 불 붙이는 순간에 컴을 나네. 도망갔더니 연기가 앞서가더라고요. 아주 완전히 검에서 껌껌했고요. 너무 놀랐어요. 지역이 따로 없어요. 진짜. 자, 그런데 방화범을 현장에서 체포를 했을 때 그때는 처음에는 이 사람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다고요? 맞습니다. 방화범인 원모 씨 60대 남성이 사실은 사건 직후에 그 소방당국에 들것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인 것처럼 들것에 실려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지켜보던 경찰관이 유심히 봤는데 그 들것에 실렸던 손에 그 검게 그을린 자국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방화범의 그 전형적인 수법인데 이 바젤 할 때 그게 그을리거든요. 이걸 보고 경찰이 범인을 같다 싶어서 계속 추궁했더니 추궁을 당한 이 원모 씨가 사실은 범행을 자백을 했습니다. 검거를 했고요. 긴급 체포를 했고요. 방화범 원모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왜 불 질려 항의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이렇게 뻔뻔하게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참. 자, 그럼 왜 불을 질렀을까요? 수백 명의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이유는 바로 이혼 소송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구속심사 현장에 나타난 방화범 원 씨의 친형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냥 계좌 전부 다 거의 다 가져가 달라는데 뭐 어느 누가 그냥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3억 1,500원 하고 거기 수원에 있는 사는 집 그거 3억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6억 1,500이죠? 6억 1,500을 달라는 거죠. 이거 확정 판결 났어요. 2심에서. 동생이 택시 운전하는데 아침에 나갔는데 야 나 고등어구이 먹고 싶은데 좀 해놔라.
그래서 대답을 했나 봐요.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밥 먹으려는데 고등어 해놨으니까는 그게 이혼 사유예요. 여자. 이건 또 고등어구이 얘기가 나오고요. 정말 개인적인 불만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 경찰에 붙잡힌 방화범인 원 씨는 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구속 심사 때도 취재진에게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원 씨의 친형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에 전처가 돈을 너무 많이 요구했고 지난주 목요일에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확정 판결에서 위자료 그러니까 재산 분할 이런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 사유는 4년 전에 고등어구이를 해놓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간 갈등이 있었던 걸로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이 친형이 동생이 홧김에 그런 것 같다. 동생이 억울함을 알아달라. 동생의 억울함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억울함을. 겨우 고등어구이로 시작된 부부싸움에 수백 명이 탑승한 지하철에 불이 났어요. 정말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인 겁니다. 대체 왜 그럼 화난다고 지하철이었을까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직접적인 불만의 대상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불을 지르는 이런 그 방화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또는 뭐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일종의 자극 전환 이론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미리 준비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뭐 부부싸움 이렇게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 마포 사이였는지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 조사에 따르게 되면 방화범 원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 영등 보고 주민은 맞습니다. 물론 그 5호선이 영등포를 지나긴 하지만은 왜 5호선역을 대상으로 범행했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예. 범행 당시 원 씨는 간이 시약 검사를 해봤더니 술에 취하거나 마약이라든지 약물한 흔적은 나오질 않았고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 포렌식을 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원 씨에 대해 심리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방화범 원 씨가 2주 전에 인화물질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 전해지니까 보니까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요즘 지하철 타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지하철의 그 좌석이 좀 딱딱하긴 하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22년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때와 범행 수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192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대구 지하철 참사의 그 교훈 덕분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구 참사 이후에 약 3,400억 원을 투자해서 객실 내장재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성, 난연성 소재로 바꿨고 이 때문에 이번에 불이 좌석 등으로 옮겨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의식도 많이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객실 내에 비치된 소화기와 또 비상 개폐 장치 등을 시민들이 스스로 이용을 했고요. 예. 아수라장 속에서도 침착하게 집중하자, 한 명씩 말하자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또 노약자를 도운 시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 상황에서도 노약자부터 도와드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정말 빛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28년 차 베테랑 기관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예. 유일한 승무원이었던 이 기관사는요. 곧바로 열차를 멈추고 승객들과 함께 화재를 진압했고요.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추가 진화가 필요할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진압 이후에도 이 해당 기관사는 연기를 마셔서 구토 증상을 보임에도 열차를 대피선이 있는 애옥의역까지 이동을 시켰다고 하고요.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이 뭐 지하철에 이 당시에 탔던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우리들까지 이거 뭐 불안해서 지하철 타겠나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승객들에 대한 심리치료, 정신과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지하철은 그 공간의 특성상 좀 트라우마도 상당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 예. 승객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소지품만 보게 되고 어허. 지하철을 타서 정말 예민해지고 있고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하철을 못 타고 버스를 타면
하면 30분이나 더 멀리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악몽을 꾸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조속하게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극복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에 관련해서 이번에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또 점검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